안녕하세요. 지구여행자입니다. 그 원래 2023년 4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교토 한 달 살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여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는 뭐 여러 가지 뭐 조건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해가지고 뭐 더 이상 업로드를 안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뭐 외국에서 한 달 살기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나오니까 혹시라도 일본에서 한 달 살기 하시는 분들이 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 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단 문단속하고 택시 불러가지고 우리는 저 김해 공항에서 간사이로 들어가는 그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비행기 표를 예약할 때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데 대구에서 간사이 가는 비행기는 그때 당시에는 티켓을 팔지 않았어요. 저도 이 숙소에 일본의 일반 주택을 한 채 빌려가지고 한 달 살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본에서 여행객들에 대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행객들에 대해서 입국 허가를 안 내렸을 당시고 근데 이제 곧 열릴 거라는 그런 이제 그 예보가 있어 가지고 뭐 혹시라도 만약에 막 우리가 계획했던 시기에까지 그 여행을 할 수 없다면은 그때 당시에 한 35일간 숙박료가 한 150만 원쯤 됐었거든요. 그거 이제 포기를 해버리고 뭐,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마침 우리가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고 며칠 안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개인 자유여행도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비자 이제 다 QR 코드 입국 심사 뭐 세관 신고 전부 해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뭐 출발을 못 하고 김해에서 간사이 공항으로 갔어요. 간사이 공항으로 이제 일단 가시면은 간사이에서 하루가를 타고 교토를 들어가야 되는데 교토에 가기 위해서 그 하루가 티켓을 그 전에는 몇 년 전에는 그게 이제 실물 티켓이 날라왔는데 요즘은 전부 다 그 이 티켓처럼 쿠폰이 이게 날라와요. 그래서 그거를 실물 티켓으로 바꿔야 됩니다. 일단은 하루가를 타기 위해서는 간사이 공항을 빠져나와 가지고 기차 역으로 열차 역으로 가면 사람들이 엄청 왼쪽에는 줄을 많이 서가 있고 엄청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뭐 또 사람에 따라서는 그 줄 서다가 자기들이 지정석 했는 거를 못 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시지 말고 오른쪽에 보면은 뭐 한 대 정도의 티켓 교환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하루가 QR 코드를 이렇게 입력하면은 지정석은 조금 더 복잡해요. 한 번 더 해야 되고 그냥 자유석은 바로 나와요. 그러면은 그 QR 코드를 읽히고 자유석 티켓을 끊어 가지고 게이트 통해서 한층 정도 내려가면은 하루가 타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유석은 5분 6분 칸이고 1, 2, 3, 4는 지정석인데 제가 여태 뭐 교토에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자유석으로 가서 그 좌석에 앉지 못하고 서서 온 경우는 없었어요. 그게 한 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젊은 사람들은 또 그거 티켓을 지정석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자유석을 끊어서 내려가서 편안하게 타고 이제 교토에 일단 도착을 했고, 교토에서 내려가지고 숙소를 제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에어비앤비에서 주는 그 주소가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택시 기사분한테 보여줬더니 자기는 영어를 잘 모른대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읽어 드리니까 그 자기들 택시에 그 내비에 입력하는데 시간을 조금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숙소까지는 일단 찾아왔어요. 숙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가와라마치 쿠조에 있었는데 쿠조는 그 완전 주택가예요. 그 주변에 뭐 호텔이라든지 그런 게 거의 없고 조그만 일본인들 사는 그 특유의 전통 가옥들이 쭉 있는데 엄청 깨끗해요. 적기는 하지만은 골목골목에 이제 휴지 한 장 없을 정도로 막 깨끗하고 또 엄청 조용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고 하면은 우리가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했고, 비행기 싸기 차이가 많이 나서 하루 일찍 27일 날 갔거든요. 27일 날 도착을 했는데 이제 27일 날 일단 가서 체크인은 그 이튿날 하기로 하고, 캐리어를 그 사무실도 우리 숙소에서 한 20m 떨어지는 곳에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관리하는 그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튿날 체크인 할 때 키 박스하고 키하고 이제 그걸 대충 설명을 하고, 그러고 이제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와도 된다 하면서, 보통은 3시부터 체크인인데 일찍 11시까지 와도 숙소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짐을 맡겨놓고 그 근처 걸어서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호텔을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1박을 했습니다. 1박 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왕 그 집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 에어비앤비는 기본 이틀씩 이제 이틀 이상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 예약 상황을 보니까 27일은 하루가 비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28일부터 묵기로 했는 비용에 n분의 1 해서 27일부터 묵을 수 있느냐고 그 전에 이메일로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된대요. 그래서 하루 있어도 하루 비용이 20만 원이 좀 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 있는데 150만 원 정도인데 하루 20만 원 주고 있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을 정했는데 그런 융통성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대신 굉장히 룰에 따라서 친절하고 또 자기들 할 수 있는 거는 또 다 협조적으로 해주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일단 호텔에서 먹고 4월 27일 하루는 호텔에서 먹는데 그 호텔도 비용이 한 15만 원 됐나? 아침 조식 그 이튿날 28일 날 조식 포함해서 한 15만 원 정도 줬는데, 이 호텔은 또 그 대욕장이 있어가지고 그 호텔 룸에서 샤워를 하지 않고 온천처럼 온천물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쾌적하게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 중간에 대욕장에서 샤워 목욕이 가능한 그런 호텔이어가지고 굉장히 그 나름대로 거기도 좋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28일 날 아침 먹고 체크아웃 해가지고 오전에 시간이 있으니까 동복사라고 도후구지라고 아주 큰 절이 있어요. 이제 그 동복사라는 절은
우리 신안 앞바다에 옛날 유물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동복사라는 팻말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 신안 앞바다에 바닷속에 가라앉은 많은 그릇들과 집기들이 동복사로 가는 배였을 거라고 추정을 할 정도로 이 절이 굉장히 규모가 커요. 이제 동복사라는 절은 동대사, 도다이지, 흥복사, 의 복자와 동대사의 동자를 합쳐가지고 동복사라고 지었답니다. 근데 이 절은 또 특징이 보통 일본 교토는 이게 이제 사쿠라 벚꽃이 엄청 가는 데마다 많은데 이 절은 벚꽃이 없대요. 그 이유가 주지 스님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인가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 절이 아주 경내가 조용하고 깨끗하고 안락했으면 좋겠다. 행락객들이 와서 떠들고 놀고 하는 거 싫다. 그래서 이 벚나무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벚나무를 싹 다 베어버리고 그 동복사에는 벚나무가 없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어요. 그게 실제인가 아닌가는 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그날 오후에 제가 아는 일본인 부부가 한번 방문하시겠대요. 그래서 이 부부는 제가 만난 지 그때가 3번째인데 처음 알게 된 게 한 10여 년 전에 나가사키에 갔을 때 크로베 공원이라고 마담 버터프라이 오페라의 배경이 되는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에서 우리 일행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내려오니까 뒤에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일본인 아줌마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 한국 사람이네 하면서 그러가 인사하고 서로 이제 간단히 이제 내려오면서 했더니 며칠 있다 저 한국을 방문하고 대구를 올 일이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대구에 사니까 오시게 되면은 한번 연락을 달라고 이랬더니 실제로 진짜 그 일행분들하고 3분이서 우리 집에 와서 한 2시간 정도 머물다 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았는데 3번째 만났는데 그 부부가 같이 오셨어. 한 분, 남편 되는 분은 80대 중반이고, 이 여성분은 80대 초반인데, 일부러 물건을 이것저것 구입하셔가지고, 손에 메고 등에 쥐고 이래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까지, 집은 잘 모르니까 그 지하철역에서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집에 오셔가지고 앉아서 차 마시고, 그래가 가시면서, 주차장을 유료 주차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시겠다 하면서 동네를 조금 갔어요. 우리도 동서남북을 모르니까 저기 보시더니 저쪽에 차 세우면 되겠다 하면서 이러시면서 가시는데 실제로 그 이튿날 오셨는데 오시면서 차에 가득히 생필품이랑 여러 가지 식재료랑 하다못해 DVD 플레이어 이제 한국에서 와서 일본에 한 달 있으면서 시간 날 때 일본 방송만 보면 지루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한국 드라마 DVD 그거를 세트를 갖고 오셨어요.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그래가 오셔서 이제 굉장히 하여튼 감동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경에 보이는 이 그림도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취미 활동으로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80 중반이 되니까 눈도 안 좋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걸 안 하신대요. 그러면서 기념으로 그때 갖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4월 29일, 4월 28일은 그 체크인까지 했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29일부터 본격적으로 1일 구경 다니고 먹고 생활한 거에 대해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끊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